한 달 보험료 30만원, 50만원, 심지어 300만원 넘게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내고 있으면 보험이 완벽해야 정상 아닐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보험료는 과한데 정작 중요한 보장은 빠져 있거나 제대로 쓸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비교표, 제가 실제 고객님들 보험을 리모델링하면서 직접 비교한 자료입니다. 3대 진단비, 암 주요 치료비, 질병상의 수술비,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까지 불필요한 것들은 제외하고 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특약을 완벽하게 구성해도 40세는 11만원대, 50세는 15만원대, 60세도 18만원대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대비가 아니라 아까운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2가지, 그리고 왜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보험 설계사인 제가 숫자로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인다 보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앞으로 보험 가입을 하면서 쓸데없는 특약을 추가하거나 여러 번 리모델링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보험을 분석하고 느낀 점은 보험을 많이 가입한 분들일수록 구성되어야 할 것들이 오히려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준비하면 되는지, 혼자서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까지 복잡하게 느껴졌던 보험이 확실하게 정리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보험의 출발점이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보험,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그만큼 특별해서가 아니라 병원비를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돌려받는 보험. 그래서 실손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보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데 세대별로 보면 구조는 이렇게 나뉩니다. 1세대 실손은 의료비의 100% 보장, 2세대 실손은 90% 보장, 3세대 실손은 급여 90%, 비급여 80% 보장, 4세대 실손은 급여 80%, 비급여 70% 보장. 즉 아무리 보장이 낮아도 급여, 비급여 모두 10%에서 30%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돌려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병원비 예시를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전체 병원비가 804만 원이 나왔을 때 이 중 565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금 188만 원, 전액 본인 부담금 1만 원, 비급여 50만 원, 총 239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있다면 이 금액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1세대 실손은 거의 전액, 2, 3, 4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즉 병원비가 800만 원이 나와도 실제로 내는 돈은 거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보험이 아니라 병원비라는 현실적인 비용을 직접 막아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보험입니다. 일부 보상되지 않은 항목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범위와 체감 혜택은 압도적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 기준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단순히 아무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성별에 따라 가장 유리한 보험사가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살 기준으로는 남성은 I사 5,671원, 여성은 A사 4,897원, 가장 저렴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세 기준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F사가 가장 저렴했고 각 7,906원, 7,392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0세 역시 F사가 가장 저렴했는데 남성은 1,761원, 여성은 12,47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50세 기준 보험료는 남성은 F사 2902원, 여성은 I사 24,511원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반대로 50세 기준 가장 높은 보험료는 남성 H사 27,410원, 여성 C사 39,08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보면 보험료는 보험사, 나이,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실손보험인데도 매년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아무 데서나 하나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반드시 비교해서 선택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비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재 4세대 실비는 질병 기준으로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이렇게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 역시 동일하게 급여 5천, 비급여 5천 총 보장 한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도를 다 사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매년 한도가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쓰면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급여 항목에 대해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 200만 원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크게 다쳐서 병원비가 총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중 급여 4천만 원, 비급여 1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4세대 실비는 급여는 20% 본인 부담, 비급여는 30% 본인 부담이죠. 그럼 계산하면 급여 4천만 원에 20%인 800만 원, 비급여 1천만 원에 30%인 300만 원, 즉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총 1,1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 말은 급여 항목에서는 내가 실제 낼 금액이 800만 원이 아니라 딱 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급여 200만 원, 비급여 300만 원, 합쳐서 총 5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론상 원래 3,9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데 이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 200만 원 덕분에 4,50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처럼 실손에 체감되는 보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200만 원 상한제는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예전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는 급여, 비급여 모두 200만 원 상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옛날 실비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유지하세요 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실비가 없거나 가입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초 실손보험이 5세대로 다시 개편될 예정입니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이 5세대로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급여 보장 범위는 동일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크게 변화됩니다. 특히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며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 그리고 아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항목까지 생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면 자기부담금이 30%면 됐지만 5세대 실손부터는 자기부담금이 50%로 상승합니다. 또 한 가지, 현재 4세대에서는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제도 자기부담금 30%만 내면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5세대부터는 이 항목들 자체가 보상 제외, 즉 보험금 미지급 항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물론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5세대 개편 전에 4세대로 미리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무조건 갱신형입니다. 간혹 제 실비는 비갱신형이에요. 저는 보험료 안 올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적립보험료가 과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품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실손보험은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 하나로 노후 끝까지 책임진다? 솔직히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다음으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실손의 빈틈을 채워줄 보험,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이게 바로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두 번째입니다. 3대 진단비라고 하면 암, 뇌, 심장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시는 자료처럼 암, 뇌, 심장 질환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치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변수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대표적인 게 소득 상실 리스크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의료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환경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만약 제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가 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치료비 마련을 위해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깨버리거나 투자했던 주식이나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큰 비용을 짧은 시간 안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선에서 꼭 필요한 보장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시면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이미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 정기적인 건강검진 덕분에 암 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결국 요즘에는 치료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돈인 시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바로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3대 진단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특약이 바로 암진단비입니다. 암진단비는 크게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서 소외암은 유방암, 자궁암, 전리선암처럼 생식기 계통의 암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소외암은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 지급되는 구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 따라 같은 유방암인데도 어떤 사람은 진단금의 100%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40%만 받는 실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똑같이 가입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20%까지만 구성이 가능한데요. 지금 제도에서는 20%가 최대치라서 꼭 최대 한도로 채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거에는 유사암을 일반암과 같은 비율인 1:1 또는 역비율인 1:2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면서 현 기준에서는 20%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암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보험사는 대장 전막 내암, 비침습, 방광암 등을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지급액을 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보험사는 소외암을 100%가 아니라 10%, 20%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즉 같은 암이어도 어떤 보험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보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부분 지급이 아닌 진단 시 전액 지급되는 구조로 가입할 것. 이 기준만 정확히 알고 선택하셔도 나중에 왜 이 보험을 들었지 하는 후에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암 관련 보장 중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치료비 특약입니다. 과거에는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특약처럼 각각 나뉜 상품들이 많았는데 이런 특약들은 해당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별 특약보다는 암 주요 치료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암 진단 이후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는 물론이고 최근 많이 시행되는 중입자 치료, 자가 면역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큰 장점은 치료를 받는 해부터 최대 10년까지 매년 가입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으로 가입을 하고 10년간 치료를 하게 된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10년 보장이 아닌 설정한 만기까지 보장이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3대 진단비 보험 중 암 관련 특약은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암 주요 치료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암 다음으로 뇌와 심장도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뇌는 뇌출혈, 뇌졸중이 아니라 뇌혈관 진단금으로,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뇌출혈, 뇌졸중만 가지고 있으면 뇌혈관 질환이나 후유증, 장애에 대해서는 보장을 전혀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건강검진을 자주 하고 검진 기술도 좋아지다 보니 질병들이 경미한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금이 중요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급성 심근경색만으로는 협심증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을 기본으로 준비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수술비 특약까지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보시면 수술비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심장 수술비 3,290만 원 정도였지만 2023년에는 3,682만 원까지 올랐고 경피적 관상동맥 중지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96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1,19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4세대 기준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술비를 전부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술비 특약 정도는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실손보험, 3대 진단비 보험, 수술비 보험 이렇게 3층 구조로 준비하시면 가장 안정적인 대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수술비 특약 중에서 어떤 수술비를 가입하면 좋을까요? 저는 1, 5종 수술비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넓은 보장 범위와 높은 가입 금액, 그리고 비급여도 보장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있는 수술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34대, 119대 같은 N대 수술비는 질병 분류 코드에 부합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어 보장 범위가 좁고 1에서 9종은 급여 수가 코드인 ADRG로 보상하다 보니 보상 지급은 명확하지만 비급여가 보장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렴하지만 큰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 높은 특약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성비 특약인 5대 장기 이식 수술 특약입니다. 췌장, 신장, 간, 심장, 폐 등 수술하게 되면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수술인데요. 이 부분을 3천만 원 설정 시 321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큰 위험 대비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각막 이식 수술비가 있습니다. 각막 안구의 제일 앞쪽에 위치한 유리창과 같이 투명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각막이 혼탁해지면 빛이 통과할 수 없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데요. 그 혼탁한 각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각막으로 바꾸게 되면 각막 이식 수술 특약에서 3천만 원을 받는데 57원이란 저렴한 금액으로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약은 조혈모 세포 이식입니다. 악성 종양인 암과 혈액질환 및 혈색소 질환, 면역부전, 선천성 대사장애 등 신체 일정한 수의 혈액세포가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특약이 3천만 원 받는데 189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배상 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대신 부담해주는 보장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로 챙겨야 하는 특약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산책 중 행인을 물었을 때, 카페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아이가 친구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처럼 실제 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한 사고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해주며 월 1279원 정도로 그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보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를 포함해서 보험의 뼈대가 되는 기본 보장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보장이 아무리 좋아도 보험료가 버거우면 결국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 못하는 보험은 좋은 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핵심 포인트를 딱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은 갱신형 보험이 아닌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보험 상담 받을 때 갱신형 보험료 보면 생각보다 싼데?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은 지금 당장 내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얼마나 내야 되는지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36세 남성 사무직 1급 기준으로 갱신형으로 가입한 42,805원짜리 보험이 10년 뒤 갱신되면 96,131원, 66세 때 갱신되면 486,634원, 76세 때 갱신되면 83,574원, 더 나아가 86세 때에는 137,7,542원, 이런 식으로 일정 주기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내가 이 보험을 쭉 보장을 받고 싶다면 90세든 100세든 그 시점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게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반면 비갱신형 보험은 어떨까요? 동일한 조건으로 비갱신형 보험료의 초기 보험료는 135,244원으로 갱신형보다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20년만 납입 완료하면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90세까지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총 납입 보험료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갱신형 보험료의 총 납입 보험료는 3,245만 8,560원입니다. 반면 갱신형 보험은 86세까지 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계산을 했을 때 총 납입 보험료가 무려 3억 6,737만 9,160원에 달합니다. 즉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총 납입 보험료 차이는 3억 3,492만 600원이나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장을 받고 싶다면 갱신형 보험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을 평생 가져가야 할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연 갱신형 보험이 정답일까요? 비갱신형과 갱신형, 단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한 글자 차이로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가입하는 상품이 비갱신형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갱신형 보험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꼭 확인하셔야 할 포인트는 납입 면제 조건입니다. 납입 면제란 회사에서 정한 질병에 걸렸을 때 차후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인데요.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세에 20년 납입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5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40세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납입 면제가 있는 보험은 그 시점부터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장이 사라지냐? 아닙니다. 보장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사가 나를 대신해 남은 보험료를 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납입 면제가 없는 보험이라면 암에 걸려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전히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이 상황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듯 보험료가 비슷해 보여도 납입 면제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혜택과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보험료만 보지 말고 납입 면제 포함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꿀팁은 납입 기간에 속지 말자입니다. 보험 설계를 하다 보면 납입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월 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납입 기간이 짧아지면 월 보험료는 올라가고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월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줄이자라는 생각으로 납입 기간을 30년, 길게는 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 36세 남성 1급 90세 만기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때 20년 납은 월 13만 5,244원, 30년 납은 월 11만 1,061원입니다. 딱 보면 30년 납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더 적으니까요. 하지만 보험은 월 보험료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총 납입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납은 3,245만 8,560원, 30년 납은 3,998만 1,960원, 무려 752만 3,400원을 30년 납이 더 내게 됩니다. 즉, 월 부담을 조금 줄이겠다고 선택한 구조가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게 만드는 구조로 돌아온 겁니다. 이걸 가끔 부동산에 비교하셔서 납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30년, 40년, 50년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부동산과 보험은 아주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의 변동인데요.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해서 더 비싸게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보험은 그런 가치의 상승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의 납입 기간은 20년 납으로 고정해서 설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월 보험료에만 속지 말고 총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알아도 보험 설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꿀팁은 기본형이 아니라 무해지형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보험에는 크게 기본형, 일반형으로 불리는 것과 무해지환급형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기본형은 납입 도중 해지하면 일부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무해지형은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무해지형은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져갈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걸까요? 어차피 만기 시점에 가면 기본형이든 무해지환급형이든 해지환급금은 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중도 해지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해지형 총 납입 보험료 3,718만 4,160원, 기본형 총 납입 보험료 4,914만 720원, 총 납입 보험료 차이는 무려 1,195만 6,560원입니다. 구조 하나 선택 잘못하면 보험료만 거의 1,20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내 보험이 무해지형인지 기본형인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10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질병 등의 이력이 없다면 건강고지 할인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보험은 건강한 사람 중 더 건강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라면 보험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체형으로 가입하면 월 13만 3,201원이 나오는 보험이 최근 10년간 입원, 수술, 중대질환 이력이 없어 무사고 적용이 가능해진다면 월 84,690원으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월 보험료 차이만 해도 상당하지만 총 납입보험료로 계산하면 무려 1,164만 2,64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내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같은 보장을 두고도 1,000만 원 이상을 더 내고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거의 가지 않고 특별한 치료 이력 없다면 일반형이 아니라 건강고지 할인형 상품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험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기준을 차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이 빠지면 보험은 언제든지 부담스러운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조건들만 제대로 갖춰두시면 보험은 오래도록 부담 없이 유지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로 설명드린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기준들을 모두 반영한 완성형 보험 구조, 제가 현장에서 기준으로 삼는 정답 예시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보험은 이렇게 짜야 하는구나.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설계안에는 3대 진단비, 수술비, 암주요 치료비,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형, 비갱신형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납입 면제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고 건강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10년 무사고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남성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0살은 H사 48,43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20세는 D사 63,297원, 30세는 역시 D사 83,620원, 그리고 40세, 50세, 60세는 I사 상품이 각각 11만 1,416원, 15만 104원, 18만 6,785원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30세 기준으로 실비와 종합보험을 모두 포함해도 10만원대, 40세도 10만원 초반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즉 10살에서 20살 사이 구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인데요. 설계를 제대로 하면 60대라도 매달 30만원, 40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지금 그 정도 금액으로 보험료를 내고 계시다면 그건 보장이 좋은 게 아니라 보험 구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지나간 보험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갈 돈만큼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보험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실손보험, 암진단비와 유사암진단비, 암주요 치료비, 뇌혈관활성 진단비와 수술비, 1호종 수술비, 그리고 배상책임 특약까지 이것만 제대로 갖추고 유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특약이 많으면 든든하다,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보장을 따져보면 필요 없는 특약만 잔뜩 들어가 있고 보험료는 비싸고 정작 아플 때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저는 몇 천만 원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계된 보험을 가진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면 그 많은 보험료는 그냥 지출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보험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번 달, 다음 달, 내년, 그리고 10년 뒤에도 계속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설계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들은 딱 필요한 보장만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성비 있게 가입합니다. 보험 상품은 계속 나오고 권유 전화도 끊임없이 옵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보험 리모델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매달 보험료로 20만원, 30만원 이상을 내고 계시다면 한 번은 꼭 점검 받아보세요. 지금 구조가 맞는지, 같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한지
혹은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같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인다 보험에서는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를 비교하고 약관 분석까지 포함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보험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 혹은 화면 오른쪽 상담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꼼꼼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확실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